채용시험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약간 흥미진진한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먼저 이러한 탁자에 체인이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 이 체인과 탁자 사이에 마찰력이 없다고 할 적에 이 체인이 서서히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때 체인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특히 이 체인의 이쪽 끝이 이쪽 탁자의 끝에 도착했을 때 체인의 속도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 문제를 구해 볼 거예요. 저 문제를 구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했던 문제를 엄밀하게 풀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제가 물리학에서 적어도 배움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벡터의 해석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연습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탁자가 있다. 이 탁자에 M1인 물체와 M2인 물체가 질량이 없는 실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도르래가 있는데 모든 곳에서 마찰은 무시하겠습니다. 이럴 적에 이 M2 속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가속도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 문제를 물어본 문제 고등학교 때 많이 풀어보셨을 것인데, 벡터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푸는 법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벡터 방향에 대해서 연습해보기 참 좋은 문제거든요. 일단 이 문제의 형태하고 이 체인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것하고 닮을 뻔 말 뻔하고 있죠. 어떻게 얘와 얘를 서로 대비시켜 가면서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거예요. 먼저 M1과 M2가 질량이 없는 줄에 의해서 매달려 있을 적에 이것의 운동방정식을 세우겠습니다. 운동방정식을 세우려면은 각각의 질량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들을 일단은 벡터로 그림을 그려놔야죠. 자, M1에 작용하는 수직 방향의 힘은 중력하고 수직 강력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중력과 수직 강력이 서로 상쇄되어져 가지고 M1 같은 경우는 수직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M1에 작용하는 수직 강력과 중력은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림을 여기에다가 안 그려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M1에 작용하는 외력은 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장력은 실이나 밧줄에 의해서 작용되는 힘을 장력이라 하잖아요. 그때 장력의 방향은 항상 실이나 밧줄을 향하는 그쪽 방향이에요. 즉 말해서 이쪽이 M1이 있고 이쪽이 실로 매달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장력의 방향은 M1 방향이 아니고 바로 실 쪽 방향이 장력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M2가 실에 의해서 매달려져 있는데 이때 M2에 작용하고 있는 장력은 실 쪽 방향인 이쪽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왜 실 쪽 방향으로만 장력이 작용을 하는가? 그거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실 같은 경우는 얘를 끌어올 수는 있지만은 실로 저것을 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M1에 작용하는 장력은 이렇게 되어지고 M2에 작용하는 장력은 이렇게 되어지고 M2에 작용하는 중력은 또 아래로 되어지죠. M1에 작용하는 중력은 수직 강력과 상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그려 놓는다고 했어요. 그림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MA는 F, 공식을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M1 물체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은 M1A1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우변은 이 M1에 작용하는 실제 외력이죠. 실제 외력은 무엇밖에 안 남았습니까? 장력 T1만 남아있죠. 고로 M1A1은 장력 T1 이렇게 되어진다. 이때 A1과 T1은 벡터요. 그 다음 M2에 작용하는 외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MA 벡터는 F 이 공식에 적용을 시키면은 M2A2 벡터는 그 다음에 외력 F죠. 외력 F는 장력하고 중력 M2G가 서로 벡터적으로 합해져 있어. 벡터적으로 합해져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벡터 방정식을 세워놨다면은 이 벡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좌표계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 X로 잡고 아래쪽을 플러스 Y로 잡는 이러한 좌표계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좌표계 하에서 여기에 있는 A1 벡터, T1 벡터, A2 벡터, T2 벡터, G 벡터 이것들을 표현을 해줘야 되지요. 그러면 A1 벡터라는 것은 질량 M1의 가속도 벡터잖아요. 질량 M1의 가속도를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얘가 어느 축상에서 운동한다는 것은 알고 있냐면은 X축 상에서 운동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A1 벡터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은 모르니까 미지수 A로 놓고 X방향 이렇게 놓을 거야. 이 말은 질량 M1이 물체가 X축상에서 가속도 A로 움직이고 있다. 그걸 나타내지요. 아직은 가속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A로 놨습니다. A1 벡터를 A의 X 벡터 이렇게 놨다면은 A2 벡터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일단 M1의 가속도나 M2 가속도나 서로 크기는 어때? 같죠? 그런데 서로 향하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 이제 그걸 결정을 해야 되죠. 자, 얘들은 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M1은 이쪽으로 움직인다면 M2는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고로 M1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인다면은 M2도 플러스 Y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러한 좌표계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A1 벡터가 A의 X 방향이라면 A2 벡터도 A의 Y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A1이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한다면은 A2는 플러스 Y 방향으로 향한다. 그 말이야. 이쪽이 A이고 이쪽이 A라면은. 그리고 T1 벡터와 T2 벡터를 또 이 좌표계로 표현을 해 봅시다. T1 벡터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1 벡터를 일단은 T의 X방향 이렇게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X방향이 오른쪽을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T1 벡터를 이렇게 놨다면은 T2 벡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T2 벡터는 플러스 Y로 아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2 벡터는 Y축상에서 마이너스 Y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T의 Y 방향 이렇게 놔야 되겠지요. 즉 이쪽을 플러스 T로 놨다면은 이쪽은 마이너스 T로 놔야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중력가속도 G벡터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아래쪽을 향하죠. 그렇기 때문에 G 해놓고 Y방향 이렇게 하면 되어지죠. 여기서 G라는 것은 9.8m/s 제곱으로 이미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어. 다만 알려지지 않는 것은 무엇만 알려지지 않았느냐? A하고 T만 알려지지 않았어. A와 T만 알려진다면은 A1 벡터 구하고 A2 벡터 구하고 T1 벡터 구하고 T2 벡터 구하고 그럴 수 있죠. 고로 A와 T를 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될 때죠. 그러면은 이렇게 좌표계에서 벡터들을 정해준다고 할 적에 이 벡터 방정식을 스칼라 방정식으로 고쳐야 되겠죠. 스칼라 방정식으로 고친다 그 말은 벡터 방정식에서 벡터를 떼내버리고 단지 숫자와 문자만으로 나타내주는 것을 스칼라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M1 적어놓고 A1 벡터가 뭐예요? A의 X방향이죠. 고로 M1 A의 X방향 이코르 T1 벡터죠. T1 벡터는 T의 X방향이죠. T의 X방향. 그 다음 두 번째식 M2 해놓고 A2가 뭐예요? A의 Y방향이죠. 고로 M2 A의 Y방향은 M2 적어놓고 G가 뭐예요? G의 Y방향이죠. 고로 M2의 G Y방향 적어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T2죠. T2가 뭐예요? 마이너스 T의 Y방향이죠. 고로 마이너스 T의 Y방향 이렇게 적어놨다. 이렇게 좌표계로 벡터 방정식을 나타내주면은 좋은 점이 무엇이냐? 여기서 벡터 방향들을 소거해 줄 수가 있어. 여기서 보십시오. X방향, X방향 소거 가능하죠? Y방향, Y방향, Y방향 양변에서 소거 가능하죠? 고로 남는 것은 M1A는 T, 또 M2A는 M2G-T 그것만 남아요. 고로 위의 식과 아래 식을 플러스 시키면은 M1 플러스 M2의 A는 T-T 상쇄되어지고 남는 것은 M2G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A라는 것은 M1 플러스 M2분의 M2G 그렇게 된다 그 말이야. A 구해냈지요. A 구해냈으면은 장력 T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장력 T는 M1A잖아요. 고로 M1 해놓고 여기에서 구한 A를 여기에다 대입하고 나면은 장력 T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주의사항. 만약에 여기에서 T1을 마이너스 T의 X벡터 이렇게 놔도 전혀 상관이 없어. 왜? T는 0보다 클지 작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전혀 몰라. 그런데 만약에 T1에서 이 T를 마이너스 T의 X방향 이렇게 놨다면은 T2에서 이 T를 어떻게 놔야 돼? 전체적으로 플러스 T의 Y방향 그렇게 놔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벡터식을 이렇게 만들 적에는 가정을 하기를 이것을 T를 양수로 가정해 놓고 식을 이렇게 세웠을 적에 여기에서 T는 마이너스 T로서 음수가 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즉 이쪽이 플러스 T라면 이쪽은 마이너스 T가 오고 이쪽이 마이너스 T로 놨다면 이쪽은 플러스 T로 와야 된다 그 말이야. 왜? 여기서는 T1이 플러스 X벡터를 향하고 여기서는 T2가 마이너스 Y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좌표계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좌표계를 반드시 이렇게 잡아라는 것은 아니야. 좌표계를 이번에는 이렇게 잡아봅시다. 즉 좌측을 플러스 X방향으로 잡고 아래를 플러스 Y방향으로 잡아봅시다. 이렇게 잡았을 적에 일단 T1은 어떻게 된가 한번 봅시다. T1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좌측이 플러스 X방향인데 T1은 오른쪽 마이너스 X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T1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T의 X방향 이렇게 잡겠습니다. 물론 플러스 T의 X방향이라고 잡아도 전혀 상관없어. 왜? 나중에 답을 구할 적에 T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 T 값을 양수로 가정하고
T1 벡터를 마이너스 T의 X방향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T2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T2 같은 경우는 위를 향하잖아요. 그런데 Y벡터가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T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T의 Y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즉 아래쪽이 플러스 Y방향이기 때문에 위쪽은 마이너스 Y방향이 되어질 거 아니라고. 이 T를 일단은 양수로 봤을 적에. 그러면 A1 벡터는 어떻게 된가 한번 봐볼까요? A1 벡터 같은 경우는 M1의 가속도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속이 되어져서 내려오겠지요. 그러면은 플러스 X방향은 좌측인데 얘는 이쪽으로 가속되어지기 때문에 A1 벡터를 잡기를 A1 벡터는 마이너스 A의 X방향 그렇게 잡겠다. 이렇게 잡았다고 했을 적에 A2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A2 벡터는 즉 M2 가속도는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Y로 가고 있잖아요. 그럴 적에 A2 벡터는 A의 Y방향 그렇게 되어지겠지요. 왜? 이쪽을 마이너스 A로 했다면은 이쪽은 플러스 A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고로 이것들을 전부 다 다시 이쪽 식에다가 넣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즉 M1-A의 X는 마이너스 T의 X방향, 그 다음에 M2A의 Y방향은 M2G의 Y방향 마이너스 T의 Y방향 그렇게 되어져. 여기서도 Y가 아랫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G 벡터는 여전히 G의 Y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식에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봤어.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어지기 때문에 M1 플러스 M2의 A는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 플러스 T와 여기 마이너스 T가 없어져 버리고 M2G 그것만 남지요. 여기서도 Y방향이 다 상쇄되어지기 때문에 고로 좌표계를 이렇게 잡으나 플러스 Y축을 밑으로 잡았죠. 여기서도. 그러면은 M2 가속도는 다 같은 방향이죠. 고로 A2는 A의 Y방향이고 여기서도 A2는 A의 Y방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A라는 것은 M1 플러스 M2분의 M2G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A를 구했기 때문에 T를 구하려면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벡터적으로 풀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낼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번에는 좌표계를 다르게 잡아갖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즉 이번에는 위에를 플러스 Y로 잡고 오른쪽을 플러스 X로 잡았을 적에 가속도 A가 어떻게 나온가 보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로 와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쇠사슬이 걸려져 있다. 그럴 적에 이쪽을 플러스 X로 잡고 아래를 또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 쇠사슬을 이쪽 끝을 Y좌표로 잡고 이쪽 끝을 X좌표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X나 Y나 둘 다 양수잖아요. 왜? 이쪽이 플러스 X, 이쪽이 플러스 Y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좌표계 하에서는 X 플러스 Y가 체인의 전체 길이 L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려고 이쪽으로 플러스 X로 잡고 이쪽으로 플러스 Y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식의 양변을 시간 t로 미분하게 되어지면은 X 다트 플러스 Y 다트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X 다트는 마이너스 Y 다트 그렇게 되어지죠. 이제 이 개의 전체 운동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개는 무엇으로 잡았냐면은 이 체인 전체를 개로 잡았어요. 고로 이 개에 작용하는 전체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개 외부에서 개에 작용하는 외력과 같다. 그거 잘 알고 있어야죠. 고로 이 개의 전체 운동량을 구해보면은 일단은 이쪽에 수평축에 있는 운동량, 그 다음에 수직축에 있는 운동량 그렇게 하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축상에 있는 것의 질량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선밀도가 람다이기 때문에 람다 곱하기 x 하면은 수평축에 걸쳐서 있는 질량이 되어지겠다. 이 질량 곱하기 이 질량의 속도가 뭐예요? x 닷트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이쪽에 걸쳐져 있는 거 질량은 뭐예요? 람다 y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의 속도는 y 닷트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전체 운동량을 시간 t로 미분을 하는 p 닷트는 앞에 거 미분하면은 람다 x 닷트 뒤에 x 닷트 x가 있기 때문에 람다 x 닷트의 제곱에 x 방향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살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람다 x 해놓고 x의 2 닷트 그렇게 되어지죠. x 방향은 상수니까 그대로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살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 y 2 닷트의 y 방향 이렇게 되어지겠다. 이것이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요. 이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이 계에 작용하는 외력과 같다. 근데 이 계에 작용하는 외력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중력하고 하나는 수직항력이죠. 그런데 수직항력은 이 수평 부분에만 작용하고 중력은 수평, 수직 다 작용하고 있죠. 고로 일단 수평 부분 있죠. X 부분에 해당하는 이 수평 부분, 그리고 이쪽은 수직 부분이죠. 그러면 수평 부분에 해당하는 외력은 수직항력 플러스 이것에 작용하는 중력 람다 x가 질량이고 mg의 y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 벡터가 g의 y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g 벡터라는 것은 g의 y방향이다 그 말이야. 여기서 g라는 것은 9.8m/s 제곱으로 양수죠. 그리고 이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은 중력만 있죠. 마찰력은 없다 했기 때문에 고로 람다 y g의 y 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이 람다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질량이 되어지죠.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 지금 제가 이것을 두껍게 그려 놓았는데 계산을 할 적에는 이건 선이요. 선이라는 것은 길이만 있고 두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떤 그림들을 보면은 이 그림이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막 이렇게 쇠사슬로 나와 있어요. 쇠사슬로 이렇게 쇠사슬 체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체인으로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풀 적에는 이 체인을 무엇으로 본다? 선으로 본다 그 말이야. 선이. 그래갖고 문제를 근사해서 푸는 거야. 저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문제를 풀려고 보면은 쇠사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분명히 막 동글뱅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분명히 두께도 있고 부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무엇으로 근사해라? 선으로 근사해서 계산하라 그 말이야. 선으로. 즉 질량은 그대로 놔두되 형체는 무엇으로 근사한다? 선으로 근사한다 그 말이야. 그 중에서도 자유롭게 휘어질 수 있는 선으로 근사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단은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서로 상쇄돼야 한대. 상쇄되어져 버리죠. 즉 수평 방향에 작용하는 외력은 수직항력하고 아래로 당기는 중력인데 그 두 개가 어때? 상쇄돼 버리잖아요. 상쇄되어지기 때문에 얘가 수직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잖아요. 즉 말해서 이 양이 무엇이다? 제로다 그 말이에요. 서로 상쇄가 되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일단 X방향하고 Y방향이 있는데 X방향은 제로죠. 고로 람다 X 닷트의 제곱 플러스 람다 X의 2 닷트 이것은 제로가 되어진다. 왜? 얘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람다 Y 닷트의 제곱 플러스 람다 Y의 Y 2 닷트 이게 무엇이다? 람다 YG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여기서 y방향, y방향, y방향 서로 상쇄되어진 거죠. 이제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 미분방정식을 풀긴 풀되 우리는 무엇을 더 구하려 할 거래? 여기서 x가 있고 y가 있잖아요. 무엇을 더 구하려 그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y 다트와 y2 다트를 더 구하려고 그래. y 다트만 구하면은 x 다트는 뭐예요? 마이너스 y 다트면 되어지죠. 이 식을 한번 보면은 람다는 선밀도 상수이기 때문에 서로 약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람다는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x 다트는 마이너스 y 다트이기 때문에 y 다트의 제곱과 같고 플러스 그 다음에 x라는 것은 뭐예요? l 마이너스 y죠. 여기에서 x라는 것은 l 마이너스 y잖아요. 고로 l 마이너스 y 해놓고 그 다음에 x2 다트는 마이너스 y의 2 다트죠. 이코르 제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을 하나 얻어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이코르 이것이기 때문에 람다 y 다트의 제곱 플러스 람다 y의 2 다트는 람다 yg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식에서 람다가 역시 상쇄가 되어지죠. 양쪽에서 똑같이 약분이 되어진다. 람다가 똑같이 약분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y 다트의 제곱 플러스 y의 y2 다트. 그런데 여기에서 어때? y 다트의 제곱 플러스 y2 다트는 ly의 2 다트죠. 고로 좌변은 ly의 2 다트만 남고 우변은 yg 즉 gy만 남지요.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y2 다트는 오메가 제곱 y 그렇게 적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이란 것은 l분의 g를 나타내는 거지요. 이 미분방정식은 금방 풀 수가 있죠. 참고로 이 미분방정식 잘 못 푸는 학생들은 여기 클릭해서 미분방정식 푸는 법 보고 여기 오세요.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의 일반해가 y는 a exponential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b exponential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이 체인의 맨 끝 좌표죠. y가. 그러기 때문에 이 체인 맨 끝의 속도는 곧바로 이 체인의 속도가 되어지죠. 바로 y 다트는 이렇게 되어지죠. 얘를 미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구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속도 및 가속도를 구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구했고 속도 구했고 가속도 구하려면 이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해 주면 되죠. 무엇으로? 시간 t로. 그래서 이제 경제 조건을 적용을 해줘 보겠습니다. 자, if t equal 0에서 y는 y0라고 하고 그때 속도는 0라고 놓겠습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t equal 0에서 이 맨 끝의 위치를 뭘로 잡겠다? y0로 잡겠다 그 말이에요. y0가 되도록 이쪽을 딱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여. 고로 t는 equal 0일 때 y는 y0이고 y 닷때 속도는 0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딱 놔버렸어. 손을 딱 놔버리면 드디어 이 끄트머리가 y0 상태에서 일반적인 y로 변하면서 밑으로 떨어지겠잖아요. 이제 완벽한 해를 구할 수가 있죠. 초기 조건이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고로 equal 0일 때 y는 y0, y 닷트는 0, 이 조건을 사용을 해서 t equal 0 넣을 쪽에 y가 y0라고 했으니까 y0는 a 플러스 b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y0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y 닷트가 속도이기 때문에 t equal 0일 때에 0는 마이너스 a 오메가 플러스 b 오메가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0는 마이너스 a 오메가 플러스 b 오메가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a는 equal b죠. a는 equal b를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나면은 a는 2분의 y0, b는 2분의 y0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y를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로 나타낼 거야. 그러면 y는 a가 2분의 y0, b가 2분의 y0이기 때문에 2분의 y0 익스포넨셜 어쩌고저쩌고 플러스 2분의 y0 익스포넨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y는 2분의 y0 해놓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E 하이퍼볼릭 코사인 오메가 t죠. 고로 이 식은 y0 하이퍼볼릭 코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이 끄트머리 위치가. 그러면은 이제 속도 구하면 되어지죠. 속도는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미분하면은 y0 오메가 하이퍼볼릭 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지죠. 또 가속도는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되죠. y0 오메가 제곱 하이퍼볼릭 코사인 오메가 t. 하이퍼볼릭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은 오메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오메가 t야. 하이퍼볼릭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을 하면은 오메가 하이퍼볼릭 사인 오메가 t야.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러면 체인 이쪽 끝이 이쪽 끝에 도달을 하게 되어지면은 수직 항력이 더 이상 없죠. 그러면은 얘는 완전히 중력만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끝이 이쪽에 오게 되어지면은 얘의 가속도는 무엇이 되어질까? 중력 가속도 g가 되어지죠. 즉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if x는 이코로 제로이다. 즉 말해서 이 끄트머리 좌표가 제로로 왔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되어집니까? 가속도 y2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g가 되어지죠. 왜 g가 되어져? 지금 좌표계를 잡기를 아래를 플러스로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 y2는 g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위를 플러스로 잡았다면 가속도 y2는 마이너스 g 그렇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y2가 g가 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끄트머리가 원점에 도달한 그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으로부터 y2가 g가 되는 그 순간을 고려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이것은 y0 오메가 제곱 하이퍼볼릭 코사인 오메가 해놓고 t를 넣기는 넣되 어떤 t가 되어지냐면 스몰 t의 라지 t 그 시각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몰 t의 라지 t 이 시각은 어떤 시간입니까? 맨 처음에 얘가 y0 상태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딱 놨을 때 이 끄트머리가 원점에 오는 그 시간이죠. 즉 처음에 있던 위치부터 원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가 스몰 t의 라지 t 그렇게 정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시간 t만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은 위치, 속도, 가속도 금방 결정할 수 있잖아요. 고로 이 식으로부터 스몰 t의 라지 t 그것을 구하면은 얘를 요리 넘기면은 y0 오메가 제곱분의 g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요리 넘기면은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오메가를 마지막으로 넘기면 오메가 분의 1 고로 스몰 t의 라지 t는 오메가 분의 1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y0 오메가의 제곱분의 g 그렇게 된다 이거야. 무엇이? 맨 처음에 잡고 있을 때부터 딱 손을 놔버렸을 때 이 끄트머리가 여기 원점에 도달한 그 시간이. 이렇게 해서 스몰 t의 라지 t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까? 즉 스몰 t의 라지 t를 어떻게 해서 구할 수도 있느냐? 이 수식 있죠. 이 수식에서 y 값 있죠. y 값이 L 값이 되는 순간은 그때의 시간 t가 무슨 시간이 되어집니까? 스몰 t의 라지 t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 y 대신에 L 집어넣고 y0 그대로 해주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해주고 오메가 해놓고 t 대신에 스몰 t의 라지 t 집어넣어주면은 역시 스몰 t의 라지 t를 이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스몰 t의 라지 t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스몰 t의 라지 t를 구해갖고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 두 식을 즉 그 두 식 스몰 t의 라지 t를 서로 이코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오메가 제곱은 L분의 G 그렇게 나오지요. 제가 아까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L분의 G 그렇게 났잖아요. 즉 스몰 t의 라지 t를 구하는데 이 식으로 구하나
이 식으로 구호나 같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고로 스몰 t에 라지 t일 때 속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y0 해놓고 오메가 하이퍼볼릭 사인 해놓고 오메가 스몰 t에 라지 t 그렇게 되어지죠. 왜? y자트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 문제에서는 M1과 M2가 일정했잖아요. 그런데 M1과 M2가 이 위치에 따라서 변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수식은 성립을 하죠. 여기에서 구한 수식들은. 즉 말해서 M1을 어떻게 둘 거냐면은 이러한 좌표계에서 위의 좌표계 말고 이러한 좌표계야. 왜 이러한 좌표계요? 이쪽을 플러스로 잡고 이쪽을 플러스로 잡아야 x 플러스 y 하면은 뭐가 나와? 체인의 길이 L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즉 이 좌표계에서 M1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M1은 람다 x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M2는 람다 해놓고 y죠. 그런데 x 플러스 y는 L이기 때문에 M1은 람다 x인데 이것은 람다 해놓고 L-y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어떻게 그림을 근사를 시킬 거냐면은 이렇게 근사를 시킬 거예요. 즉 말해서 이렇게 탁자가 있어. 이 탁자에 이러한 전물체가 있어. 그리고 이쪽에도 전물체가 있어. 그런데 이 전물체의 질량은 M2이고 이 전물체의 질량은 M1이야. 그래갖고 이것들이 실로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렇다면은 이 M1을 람다 X로 두고 M2를 람다 Y로 두게 된다면은 이 문제는 어때? 같아지게 되어지죠. 고로 여기에서 구한 가속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M1 플러스 M2분의 M2G 그렇게 나왔잖아요. 즉 가속도 A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A는 M1 플러스 M2분의 M2G 그렇게 나왔잖아요. M1 플러스 M2는 이거 전체 질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 전체 길이가 L이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람다 L이었잖아요. 고로 이 가속도는 전체 질량인 람다 L 해놓고 M2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기에서 M2는 람다 Y 그렇게 되어졌죠. 람다 Y 그리고 G 해주면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람다는 약분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L분의 G의 Y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A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가속도잖아요. M2. 즉 말해서 Y2다 그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Y2는 L분제 G의 Y라는 미분방정식을 풀면 되잖아요. 고로 여기에서 Y2는 L분의 G의 Y 바로 이 식과 똑같은 식이 세워졌잖아요. 오메가 제곱이 L분의 G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이렇게 식을 막 복잡하게 좀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러한 두 질점으로 근사를 해서 풀어보니까 간단하게 운동방정식을 구해버렸잖아요. 그 운동방정식 최종 결과는 Y2는 L분의 G의 Y 이렇게 간단히 구해버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구한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은 에너지 컨서베이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한번 구해보겠다 그 말이야. 그것을 사용해서 무엇을 구할 것이냐면은 운동방정식의 결과를 한번 구해보고 동시에 이 끄트머리가 여기 원점에 왔을 때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한번 구해보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에너지란 것은 엄밀하게 말을 하면은 시간에 대하여 일정한 것이 에너지야. 고로 에너지를 시간으로 미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제로가 되어지죠. 그러면 보십시오. t=0일 때의 에너지나 t=스몰 t의 라지 t일 적의 에너지나 같다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먼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할 적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과연 에너지 보존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해요. 즉 여기에 작용하는 외력이 전부 다 보존력으로만 돼 있느냐, 비보존력도 있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중력은 보존력이잖아요. 그런데 수직항력 같은 경우는 어때? 보존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만약에 수직항력이 상수라면은 상수를 컬치해버리면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보존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디서 도출돼서 나왔습니까? 일 에너지 정리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직항력은 체인에 일을 해줘 못 해줘? 못 해주잖아요. 체인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수직항력은 위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작용하는 힘과 이동 방향이 90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예요? 제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직항력은 일 에너지 정리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 해준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 여러분들보다 제가 선배잖아요. 저는 문제를 풀 적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과연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부터 저는 따졌는데 도대체가 뒷말은 생략을 할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 봅시다. T 이퀄 제로일 때 에너지를 E 제로라고 한다면은 에너지 자체는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T 이퀄 제로일 적에는 내가 손으로 딱 잡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네틱 에너지는 뭐야? 제로야.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을 어디다 둘 거냐면은 이 수평면상에다 둘 거야. 고로 수평면상에 있는 물체들의 위치 에너지는 뭐야? 제로야. 그러면은 이제 이 수직하게 떨어져 있는 이 체인들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위치 에너지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기준점부터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야. 그런데 기준점은 방금 y는 이퀄 제로라고 잡았잖아요. 일단 기준점이 y는 이퀄 제로로 잡았어. 그러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외력이 뭐예요? 중력밖에 없죠. 중력밖에 없어. 고로 람다 y 해놓고 람다 y는 질량이고 g는 중력 가속도죠. 그리고 y방향, 중력 가속도 g가 g의 y방향 그렇게 떼진다고 했죠. 아래쪽으로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f.dr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dr이란 것은 원래는 dx의 x방향 플러스 dy의 y방향 플러스 dz의 z방향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외력이 중력 y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dx나 dz는 해줄 필요 없어. 없잖아요. 고로 dy만 남는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의 좌표를 적분 변수인 y로 표시해 줘야 된다. 그러면 기준점 좌표는 이쪽 수평면으로 잡았기 때문에 수평면은 y좌표가 뭐야? 제로. 그리고 지금 t 이퀄 제로일 때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t 이퀄 제로일 때 이 y의 위치가 y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왜?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기준점에서부터 내가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려고 하는 그 전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잖아요. 가져오긴 가져오되 어떻게 가져와? 일정한 속도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일정한 속도로 가져오게 하려면은 장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 체인이 전부 다 이 수평면상에 놓여 있어요. 그래 갖고 이쪽 끝허리를 잡고 서서히 밑으로 딱 가지고 내려왔어. 얼마만큼? y0만큼. 그럴 적에 포텐셜 에너지를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y0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상식이고, 그 다음 시간이 스몰 t의 라지 t일 적에 전체 에너지를 2의 스몰 t의 라지 t 그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것은 얘가 L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면은 전부 다가 이제 요리 딱 내려온 그 순간이죠. 그때에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하고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겠지요. 그때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2분의 1 해놓고 전체 질량 람다 L 그리고 속도 V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보십시오. 0부터 y0까지 가져오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람다 t의 2분의 1 y0의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L까지 가지고 내려온 경우죠. 즉 0부터서 L까지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때의 일이 L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Y0 대신에 L 대입하면 되죠. 고로 이 식에서 Y0 대신에 L 대입해주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해서 포텐셜 에너지 계산해줘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얘가 이쪽으로 와서 전부 다 밑으로 서 있다면은 이것의 질량 중심 좌표는 뭐예요? 2분지 L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그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해놓고 질량 중심의 좌표 2분의 L 대입하면은 그것도 역시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것이 스몰 t의 라지 t 시각에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t가 제로일 때의 에너지인 얘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즉 말해서 이것 이코르 얘 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 식을 또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양변에다가 2분의 람다 소거시켜버리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에서 v를 구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여기에 있던 체인 끄트머리가 여기까지 딱 왔을 때 그 속도는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때의 속도는 스몰 t의 라지 t 시각일 때 그때의 속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끄트머리가 여기 도달하기 전에 이런 데에서 속도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구해보자 그 말이야. 그걸 구해보면은 일단은 얘가 어떤 x지점까지 왔다. 즉 얘가 어떤 x지점까지 왔을 적에 거기에서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일단 수평면에 해당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그때의 수직에 해당되는 것은 역학적인 에너지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수평면에 해당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람다 x v 제곱 그렇게 되어지는데 x라는 것은 뭐예요? L-y죠. 즉 이 식으로부터 x는 L-y다. 그리고 수평면의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죠. 플러스 그 다음에 수직면의 것의 에너지를 구할 거야. 그러면 이 끄트머리가 빨간 x만큼 왔을 적에 얘는 더 밑으로 내려왔겠죠. y0보다 이 거리만큼 더 내려왔겠죠. 그때의 이 끄트머리의 좌표를 빨간 y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y로 잡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질량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2분의 1 람다 y v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수평면에서 속도나 이 수직한 곳에서 속도나 크기는 같지요. 고로 여기 v제곱은 여기 v제곱이다. 그 다음에 얘가 y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을 적에 이것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 적어놨죠. 마이너스 람다 y가 질량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mg 해놓고 h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질량 중심 좌표가 되어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이기 때문에 질량 중심 좌표는 2분의 y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y 이렇게 넣었습니다.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임의의 x지점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죠. 그것이 시각 t 이코르 0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야 되잖아요. 즉 이것이 이해하고 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고 또 저희를 여기에다가 적어 놓고 2분의 람다를 다 소거시켜 줘 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V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V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V 제곱은 L분의 Y의 제곱 마이너스 Y0의 제곱치 그렇게 되잖아요. 즉 말해서 이 수식으로부터 V 제곱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 양변을 시간T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V 해놓고 V 닷트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L분지 Y제곱의 치 또 마이너스 L분지 Y0의 제곱치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뒤에 것은 미분해버리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L분의 치 앞에다 끄집어내놓고 Y제곱을 미분하면은 2Y 해놓고 Y 닷트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Y 닷트는 뭐예요? V잖아요. V이기 때문에 여기 Y 닷트 얘하고 여기 V하고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고 또 여기 2하고 여기 2하고 약분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남는 것은 V 닷트는 L분지 G의 Y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V 닷트는 뭐예요? V가 Y 닷트이기 때문에 V 닷트는 Y2 닷트죠. 즉 Y2 닷트는 L분지 G의 Y 되어져 가지고 아까 처음 운동방정식 구해냈잖아요. 즉 Y2 닷트는 L분의 G의 Y 구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Y2 닷트는 L분의 G의 Y 이렇게 해서 구해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임의의 점에서의 운동방정식과 속도를 다 구해냈지요. 오늘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연습을 해서 좌표계에 따라서 벡터 방정식을 스칼라 방정식으로 바꾸는 법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